과연 이분들이 이 내란 혐의에 적극 가담 내지는 소극 가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군형법 전문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군 수사관 출신인 김성원 팀장님과 함께 최근에 계엄 사태에서 내란죄 수사가 한창인 상황인데, 당시 계엄군이 국회를 이제 침입했을 때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이게 뭐 명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항명죄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명죄가 인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군부대를 전제로 하는 죄명이니까 쉽게 접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팀장님은 그 군 수사가 오래 하시면서 네. 항명죄 수사가 좀 종종 있습니까? 네. 군에서 사실 항명죄가 뭐 자주 일어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지금은 대체복무제도가 있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격훈련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정해진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항명의 사례였고, 지금은 이제 대체복무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군에서 이런 유형의 이제 항명죄는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항명죄 그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다 마치고 실무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대에 가는 게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네. 근데 그 겁도 나고 군 생활도 딱히 하고 싶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대에 가고 싶지 않다. 다른 부대에 보내달라. 아니면 그냥 훈련소에 계속 남게 해달라라고 이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거고, 어르고 달래서 다른 부대로 바꿔도 줘보고 하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제 항명죄로 입건을 해서 네, 조사를 하고 재판을까지 받게 됐는데 네,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하급심 판결을 좀 찾아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항명죄로 유죄 판결 선고받은 거 보면 이런 유형이더라고요. 상급자랑 인간적으로 뭔가 좀 갈등이 깊어가지고 상급자 명령에 별거 아닌 건데 저항을 하는 거죠. 관등 성병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한다든지, 전투력의 이제 유지에 중요한 어떤 식사를 해야 된다는데 밥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건화가 돼서 유죄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실무적으로도 아주 뭐 빈도 높게 그렇게 수사되고 처벌되는 사례는 아닌데, 이 항명죄가 바로 이 계엄 사태에서 정면으로 이제 쟁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거나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항명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상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투가 이미 활발하게 이제 진행 중일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시사변, 그다음에 이번 그 사태처럼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다음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상에 사실 중범죄로 분류되는 죄명들이 벌금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항명죄 역시도 당연히 벌금형이 없고, 적전인 경우에는 사실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어마어마한 형량인 것이죠. 항명죄랑 좀 비교할 만한 죄명이 군형법 47조의 명령 위반죄가 있어요. 명령 위반죄의 구성 요건도 정당한 명령을 이제 위반한 경우에 처벌된다라고 해서 구성 요건이 상당히 이제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항명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에 불복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명령 위반죄는 일반적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명죄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개별적으로 이제 지시한 걸 불복종했을 때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명령 위반죄는 GOP의 초병의 근무 수칙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일반을 규율하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입건이 돼서 처벌되는 죄명입니다. 구성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계엄 사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의 사령관들한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어떤 명령을 했다고 일단 전제해서, 그런 명령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지금 상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연히 상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건으로 정당한 명령이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정당한 명령을 적법한 명령이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명백하게 이제 불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한 당연히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당한 명령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거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계엄 자체가 불법 위헌이라고 봐서 내란죄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명령 자체, 계엄 자체가 이제 위헌이고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명령 같은 것들이 다 정당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지금 내란죄가 수사되고 있기 때문에 지시에 불복종한 사람을 항명으로 수사하는 거는 사실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명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정당한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항명죄 수사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계엄 사태에서 연루되신 분들이 지금 뭐 체포도 되고 구속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설령 이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를 알고 있었던 군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하급 지휘관 분들한테 지시를 할 때 대테러 작전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엄이다라는 거를 알리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애초에 하급자 분들한테 지시를 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분들이 이 내란 혐의에 적극 가담 내지는 소극 가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란죄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처벌을 하고, 그게 이제 우두머리, 수괴인지 주요 임무 종사자인지 단순한 뭐 폭행 가담자인지 따라 이제 구분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그 내란죄에 참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형법상의 내란죄이기 때문에 형법의 일반 법리인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가 저는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공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10명 중에서 1명이 없으면 범행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만 공범으로서 처벌되는 거니까, 사실 상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해서 하급자들한테 따로 이제 명령이나 재전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고, 그렇게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저는 이제 혐의 없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사도 앞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 이 군인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방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그 현장에 뭐 동원됐던 약 뭐 4천여 명의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뭐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상당히 군 내부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신속하게 그렇게 수사가 좀 마무리돼서 그 안보에 좀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내란죄로 혹시나 뭐 수사 대상이 됐거나 하는 분들은 이 역시도 아무리 뭐 중대한 범죄이긴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